겨울맞이 텃밭 정말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토마토를 수확하고 탐스러운 호박들이 눈을 즐겁게 하는, 이제 한숨 돌려도 될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지금 9월에 하는 실수들이 다음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음 해 수확량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텃밭 농부들이 9월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몇몇은 정말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텃밭에서 9월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계절을 위한 막강흙과 같습니다. 자연이 휴식을 준비하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는 시기죠. 하지만 바로 이때 내년 정원의 건강과 비옥함의 토대가 다져집니다. 9월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까지도 봄이 되어서야 그 결과가 드러나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들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럼 가장 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실수는 수확 후에 밭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수확이 끝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이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많은 분들이 남겨진 작물 잔해가 썩어서 훌륭한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다음 해 작물을 위한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지과와 밭과 같은 작물의 잔해에 더욱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감자, 고추의 잎이와 줄기, 그리고 오이와 호박 넝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름 내내 이 작물들은 온갖 병균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역병, 흰가루병, 견문의병 같은 병원균 포자들은 추위가 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른 잎과 줄기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서 그저 겨울잠에 들 뿐이죠. 이것은 단순한 식물성 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충과 질병을 위한 특급 호텔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콜로라도 감자잎벌레 유충, 온실가루이, 진딧물 알들이 바로 여러분의 밭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러분의 어리고 여린 작물 위에서 진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마지막 잎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병든 잔해들을 절대로 퇴비더미로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미래의 퇴비 전체를 오염시키게 될 뿐입니다.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식물 잔해들을 태우거나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야만 이 질병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밭의 풀과 잔여물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땅이 깨끗해졌지만 왠지 텅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바로 흙이 저절로 쉬고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땅을 단순히 갈아엎고 봄까지 맨 땅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마치 병사를 방탄조끼 없이 전쟁터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맨 땅은 가을비와 바람에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한 소나기가 가장 비옥한 토양의 윗부분에서 여름 내내 공들여 넣어둔 모든 영양분을 무자비하게 씻어내 버립니다. 바람은 귀중한 부식토 입자들을 말려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결국 봄이 되면 흙은 단단해지고 영양분이 부족하며 생기 없는 상태가 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하고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흙의 영양을 공급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9월은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기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잘 썩은 퇴비나 부엽토를 밭에 골고루 뿌리고
얕게 갈아엎으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녹비작물이라고 불리는 시비작물을 심는 것입니다. 겨자, 파셀리아, 귀리 같은 식물들은 진정한 토양의 구원자입니다. 이 식물들의 뿌리는 어떤 삽보다도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중에 흙 속에 묻어주는 푸른 잎이들은 훌륭한 영양분이 됩니다. 게다가 겨자는 토양을 효과적으로 살균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수확량의 3배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월에는 식물들이 아직 완전히 휴명이에 접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한 전지, 특히 과일나무나 베리류 관목의 강한 전지는 반가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어린 순들이 자라나도록 자극합니다. 식물은 아하, 가지치기를 당했으니 서둘러 새 잎을 키워야겠군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겨울나기를 위해 비축해야 할 마지막 힘과 영양분을 여기에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새로 나온 연약한 초록색 가지들은 첫 심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충분히 튼튼해지거나 목질화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얼어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쓸모없는 성장에 에너지를 낭비한 식물이 약해진 채로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도 무성한 꽃과 풍성한 수확 대신 냉해를 입어 약해지고 병든 식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가지들은 감염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위생적인 전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형태를 잡아주는 전정은 늦가을이나 이른 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정원은 겨울을 나는 해충들에게 완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나무 껍질 틈새, 떨어진 낙엽 아래, 그리고 뿌리 근처 흙 속 표면층에는 복숭아명 나방 번데기, 진딧물 알, 검은별 문의병과 잿빛 곰팡이병 포자들이 아늑하게 겨울을 납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봄이 오면 언제든 파괴적인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들은 굶주리고 힘이 넘치는 상태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 특히 낙엽이 진 후는 정원에 남아있는 해충과 병균을 박멸 처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을 때는 여름에 사용하면 잎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고농도 용액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 황산철 용액이나 7% 요소 용액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와 줄기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 주변 흙까지도 충분히 뿌려야 합니다. 이 한 번의 처리로 겨울을 나는 해충과 병균의 80%까지 박멸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음 봄에는 얼마나 더 쉽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병든 가지를 잘라냈던 전정 가윈 아래 식물 즙액과 미세 입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삽이나 괭이에는 곰팡이 포자와 세균으로 가득 찬 흙덩이가 달라붙어 있죠. 겨울이 지났다고 해서 이 병균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다가 봄이 되어 당신이 그 도구를 다시 잡는 순간 당신은 텃밭 전체에 병균을 퍼뜨리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지난 시즌의 병원균을 새 시즌으로 당신 손으로 직접 옮기는 셈이죠. 당신의 전정 가위는 닿는 모든 건강한 식물에 병을 옮기는 더러운 주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습기와 오염은 녹이 세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디고 녹슨 도구는 식물을 깔끔하게 자르지 못하고 찢거나 뭉개버려 크고 지저분한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처는 온갖 종류의 감염에 활짝 열린 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은 간단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정원 도구를 깨끗이 손질해 두세요. 흙과 식물 찌꺼기를 말끔히 닦아내고
알코올이나 과망간산 칼륨 용액으로 소독한 다음 날카롭게 날을 갈고 기계 기름을 발라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도구를 잘 관리하는 것을 넘어 당신 정원의 개인위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근해 보이는 담요가 잔디에게는 치명적인 숨막히는 이불이 됩니다. 가을비에 젖고 그 위에 눈까지 내리면 낙엽은 단단하고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두꺼운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2층 아래에서 잔디는 숨을 쉬지 못하고 짓무르거나 썩기 시작하며 병들게 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설부병, 눈곰팡이병, 과 같은 각종 곰팡이성 질병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푸른 에메랄드빛 잔디밭 대신 생기 없는 노란 대머리처럼 변한 부분들과 회색 곰팡이, 덩어리들이 보이며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철 잔디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낙엽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부채형 갈퀴로 꼼꼼히 쓸어내세요. 수거된 낙엽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퇴비더미에 넣어두면 1~2년 후 훌륭한 부엽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월동작물이나 추위에 약한 식물들의 뿌리를 보호하는 덮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갈퀴질을 하는 것은 다음 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잔디밭을 가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월동 마늘입니다. 가을에 심은 마늘은 추위가 오기 전에 땅속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봄이 되면 햇살을 받자마자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봄에 심은 마늘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크고실하며 수분 가득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나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심으면 다른 누구보다 일찍 신선한 채소를 맛보고 튼튼한 구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은 어떨까요? 9월은 대부분의 구근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파종 시기입니다.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 크로커스 등 이 모든 꽃들은 다음 해봄에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웃집 텃밭은 아직 휑한데 우리 집 정원에는 이미 생기 넘치는 꽃들이 만발해 있을 겁니다. 심지어 9월에도 시금치나 루꼴라 같은 빨리 자라는 채소를 심으면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작지만 만족스러운 수확을 한 번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 9월은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 내년에 그 누구보다 이른 수확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 모든 7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우리가 9월을 시즌의 끝, 즉 수확하고 정리하는 시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9월은 숨겨진 시작입니다. 진정한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마무리가 아닌 준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을 텃밭에서의 모든 행동은 한 해를 보내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다가올 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입니다. 병든 잎과 줄기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파종을 위한 위생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녹비 작물을 심는 것은 단순히 땅을 덮는 행위가 아니라 봄의 싹틀 새싹들을 위한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9월에 텃밭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라 내년 농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토대이며 이 토대 없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아무리 정성껏 봄철 관리를 한다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9월 텃밭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겨울 준비를 위한 자신만의 특별한 농업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서로 경험을 공유해 보아요.